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인데 최고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차 전지 이제 바닥 쳤나? 그리고 두 번째, 치킨 한 마리를 팔면은 얼마가 남을까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식만큼은 배당을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또 재밌게 경제뉴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이 좋아합니다. 첫 번째, 어젯밤 뉴스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가 오미크론 변이에 공포를 떨치고 산타 랠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마감 기록을 다시 썼고요. 그리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각각 0.5%, 0.8%씩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최근 3일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 올해는 산타가 오지 않는다, 오미크론 걸렸다, 이러한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산타가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산타 랠리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별다른 소식 없이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서 나온 먹는 알약이 통과가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이자에 이어서 머크 코로나 알약 치료제도 승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제로도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러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머크 치료제의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으며, 그래서 FDA는 노령층과 비만 및 심장 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그리고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만 몰루피라비르 사용을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치료제에 힘입어 빠르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팔만큼 팔았다, 머스크 발언의 천슬라 회복, 매수세 대거 유입.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800 선까지 도착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봤었죠. 하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해서 천슬라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전기차가 바닥을 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말을 앞두고 세금 납부를 위해서 지분 10%를 팔아치우며 테슬라의 주가는 한때 $800 선까지 무너졌는데요. 하지만 드디어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분 매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빠르게 반등해서 8거래일 만에 천슬라에 복귀를 했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예타 결정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라고 한데요. 이 기간에 투자자들은 무려 3,18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선택이 매우 옳았는데요. 한 주간 테슬라 주가는 무려 8.8%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렇다면 2등은 어딜까 봤더니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종목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순매도하던 외국인과 연기금이 대형 반도체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서학 개미들도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를 대거 담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1,600억이나 일주일 동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는 바로 반도체 업계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 4, 5, 6등은 뭔가 봤더니 진짜 대단합니다. 자, 특히 한 주간 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와 상장 지수 증권을 대거 사들이며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3등으로 많이 산 게 뭔가 봤더니 나스닥 100 지수를 그냥 레버리지가 아니라 곱하기 3, 이거를 1,3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야수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등이 또 뭔가 봤더니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이라고 하네요. 이 상품 또한 1,100억이나 매수했으며, 그리고 5등, 6등은 팡, 그리고 혁신기업에 투자는 3배 레버리지, 여기에 투자는 두 가지의 ETF를 5등, 6등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각각 600억, 그 다음에 500억씩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등은 그나마 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샀나 봤더니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를 추종하는 여기는 일단 기본 2배로 시작을 하나 보네요. 이 지수를 300억치 사면서 미국 증시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투자심리 회복하나.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테슬라가 조금 반등을 해냈죠. 그런 와중에 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최근 2차전지 관련주의 약세의 삼성, SDI, LG화학은 4거래일 연속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나 이를 딛고 반등을 했으므로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최근 2차전지 관련주는 국내외 악재의 부진을 지속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주식 매각과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된 사회 지출, 법안 통과 불확실성, 그리고 리비아 내 생산 차질 등에 따라서 미국 전기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자 동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LG화학은 LG엔솔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악재들은 슬슬 사라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미국의 사회복지 기후변화 예산안인 일명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으로 이 우려도 해소가 되는 추세인데요. 미국 백악관은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폭넓은 동의가 있으며 지난번에 아침부터 깽판을 났던 조면친 상원 의원과의 대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재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다. 최근 주가 하락은 자동차 업계 전반에 생산 차질이 실적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내년으로 가면서 그 이슈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며 실적 우려 그리고 LG엔솔 상장에 따른 수급 우려 때문에 주가는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은 성장성이 입증되면 입증될수록 다시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죠. 항상 무섭게 오르는 섹터들은 피크아웃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크아웃의 P자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결국 최근처럼 하락을 해도 시간이 또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그 부분이죠.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면은 당장 사야지. 개미 글로벌 ETF 이틀 만에 856억 원 패팅. 자, 메타버스를 테마로 한 글로벌 상장 지수 펀드에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틀 동안 무려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8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입니다. 자, 참고로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메타버스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나 봤더니 미국의 유니티, 일본의 소니, 그리고 중국의 괴르텍 이러한 기업들을 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 중 시총 상위 50 종목으로 구성이 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거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 이것도 이틀간 개인 순매수액 38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퀄컴, 넷플릭스, 디즈니 이러한 기업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ETF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의 사실 메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생닭은 4,000원인데 왜 치킨은 2만원이냐? 국민 간식 가격 구조 뜯어보니 저 길이 또 이번 주에 또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이 치킨이 과연 얼마가 남는지 그걸 알면서 먹으면 조금 의미 있는 그러한 치킨 파티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교촌과 BHC 등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가 최근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치킨 이만큼 남는데 이거 올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얼마나 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가격 구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18,000원 기준이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치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재료비는 50%에서 55%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닭고기 5,400원, 오일 1,800원, 튀김 반죽 1,000원, 포장 박스 500원, 서비스 음료 400원 이렇게 다 더하면 대략 9,000원에서 9,7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료비가 조금 더 나오네요. 그리고 남은 20에서 30%는 서비스비라고 한데요. 배달앱 수수료가 1,800원에서 2,700원 그리고 라이더 배달 운임이 2,000원에서 3,000원. 그러면 이제 이걸 빼고 나면 딱 20%밖에 남지 않는데 일단 10%는 매장 운영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카드 결제 수수료 이렇게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맹점이 남는 거는 10%밖에 그러니까 한 마리 2만원이니까
2,0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딱 여기까지 보자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남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잠깐만, 가맹점이 그러면은 10% 나오면은 본사 있잖아, 본사는 도대체 뭐 먹고 살아? 그런데 이 안에서 본사는 이미 다 챙길 걸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전날 생계 1kg는 2,09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축하면은 3,600원으로 가격이 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축된 닭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1,000원 정도 또 마진이 붙어서 4,500원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부분에서 남겨먹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또 1,000원을 더 붙인 다음에 5,400원에서 5,800원 이 정도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원재료가 9,000원에서 만원, 그 안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얼마나 남는가 봤더니 생닭 공급 마진 등을 포함해 본사는 원재료 안에서 30에서 35% 이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맹점에서 닭 한 마리를 팔면은 본사는 3,000원에서 3,500원 이 정도가 남고요. 그리고 가맹점은 2,000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이거는 체인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가맹점은 정말 적게 남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50마리 팔아도 하루에 1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기사만 보자면은 본사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남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가맹점이랑 본사는 5,000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니까 치킨 한 마리를 우리가 시킬 때 원가는 한 14,000원에서 15,000원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배당락 전 매도보다 주식 보유가 유리.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야, 이걸 배당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고민을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는 연말 배당락과 관련해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까봐 굳이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라, 이렇게 조언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질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마이너스 배당락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의 시초가 하락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1.15를 기록했다며, 이는 코스피의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보다 배당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에 근접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일단 이 생각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배당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주식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그 전에 매도라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식이 뭐냐? 바로 우리가 배당 때문에 산 기업들, 이런 주식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삼성전자를 살 때 야, 이거는 배당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실적이 상장하니까 주가도 오르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며 배당은 거기서 덤이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거는 배당주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은 배당 받으려고 매수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그 주식은 정말 모든 매력이 한 번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거위의 매력은 확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이 지금 현재 혹시 이거 배당 때문에 팔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은 그 주식을 우리가 왜 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그 주식의 방향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기 전에 일단 반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반을 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 차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은 대표적인 배당주 중 하나인데요. 작년 12월 28일 이때까지 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초가 하락이 무려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 시초가도 하락이 정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황금알을 낳은 거위는 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차트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똑같이 배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일 하락폭은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도 조금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배당주도 실적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요한 뉴스지만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로 바꾼다. 연구조직 개편. 자, 현대차 그룹이 R&D 본부, 그러니까 연구개발본부 내에 있는 내연기관 연구조직을 전기차 연구조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터리 개발 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기차 개발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현대차도 전기차의 진심이다, 이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들어 IT는 쭉쭉 올라왔는데 현대차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은 조금 약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또다시 키 맞추기 하면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빠르게 오늘의 기업 3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 테니 한번 기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리포트나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순조로운 신사업 감안시 연초에 조금씩 관심 가져야.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씩 매수 시기와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4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네이버 그리고 저기 있은 카카오도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의 주가는 9월 이후 규제 및 모멘텀 부재 등의 이유로 꾸준히 조정을 받고 있으나 성장성 그리고 메타버스 등 신사업이 순조롭게 커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초부터는 조금씩 네이버에 관심을 가지자, 이러한 시각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최근 들어 재미가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또 뭐 있죠?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 전부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업들이 다시 성장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결국 네이버도 멈춰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부터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후로 여기에 관련된 규제 소식, 이러한 소식이 조금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매수, 이러한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두산바켓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목표가 상승. 대신증권이 24일 두산바켓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4,000에서 55,000원으로 1.9%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 평균이 3,933원에 목표 퍼 14배를 적용해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주 수요 회복과 호황 사이클 진입, 점유율 확대와 제품 다변화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바켓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과연 실적이 전망처럼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기업도 진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농심 내년 영업이익 올해보다 30% 증가 기대.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서 2022년 국내 법인 수익성 개선과 해외 법인 캐파 증설 및 수요 증가에 따라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 4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인 바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급등했던 농심, 그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 이러한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과연 그게 진짜로 이뤄질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크리스마스 우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리고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일주일 전부 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